전 세계 축구 팬들이 한국인으로 귀화 신청서를 쓰려고 대사관 앞에 줄을 섰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전해드릴 이야기는 평범한 축구 경기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이건 한 명의 천재가 어떻게 미국 한복판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한국의 위상을 드높였는지에 대한 생생한 증거입니다. 2026년 3월 어느 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한복판에 자리한 BMO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메이저리그 사커 정규리그 3라운드 매치업. 이날 경기는 단순한 축구 시합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한국 축구의 DNA가 미국 축구 전체를 어떻게 재편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소속되어 있는 로스앤젤레스 FC와 FC 댈러스의 맞대결이었는데 경기 시작 전부터 이미 현지 매체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로스앤젤레스 FC가 이번 시즌 들어서 지금까지 치른 모든 공식 경기에서 단 한 경기도 지지 않고 전승 가도를 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상대를 박살내면서 이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총 12골을 퍼부으면서 실점은 고작 한 골밖에 먹지 않았다는데 이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공격과 수비 양쪽에서 완전체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엄청난 전적의 중심에 누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단 4경기를 소화하는 동안 한 골 6어시스트를 기록했는데 팀이 만든 12골 중에서 무려 7골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로스앤젤레스 FC의 공격 조직력 전체가 손흥민 선수라는 한 명의 천재 플레이메이커를 중심축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사실은 손흥민 선수가 북중미 카리브 축구연맹 챔피언스컵 1라운드 1차전에서 레알 에스파냐를 상대로 한 골 한 어시스트를 폭발시키며 6대1 대승을 이끌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3일 뒤에 열린 메이저리그 사커 개막전에서는 리오넬 메시가 버티고 있는 인터 마이애미를 3대0으로 완파시켰습니다. 메시가 있는 팀을 상대로 무실점 완봉승을 거두다니 이것은 진정 미국 축구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경기였습니다. 이제 본론인 FC 댈러스 전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기 시작 전부터 댈러스의 퀼 감독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라커룸에서 선수들에게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공격에서 수비로 전환되는 순간 너희 11명 전원이 전력 질주하여 손흥민과 부안가를 막아라. 단 1초도 손흥민에게서 눈을 떼지 마라. 고 아주 간절하게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은 퀼 감독이 선수들에게 손흥민은 세계 최고 수준의 축구 지능을 가진 월드클래스 선수다. 우리가 단순히 밀집 수비만 펼치면 즉시 알아채고 빈틈을 파고들 것이다. 라고 경고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상대 감독의 입으로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천재적인지 인정하고 들어간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손흥민 선수의 위상입니다. 상대 팀 감독이 경기 전에 이미 항복 선언하는 수준인 것이죠. 퀼 감독의 이러한 공포심은 괜히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즌에 손흥민 선수가 댈러스를 상대로 환상적인 프리킥골을 작살내며 골망을 찢었던 악몽 같은 기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작정하고 극단적인 수비 전술을 준비해 왔던 것입니다. 주심의 휘슬이 울리고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정말 어이없는 장면들이 연출되기 시작했습니다. FC 댈러스 선수들은 아예 정상적인 축구를 포기하고 손흥민 선수에게만 집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으려고만 하면 뒤에서 유니폼을 잡아당기고 거칠게 밀어버리며 온갖 더러운 반칙을 다 동원했습니다. 이것은 축구가 아니라 레슬링과 다름없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관중들은 얼마나 화가 났는지 관중석에서 야유가 빗발쳤습니다. 저게 무슨 축구냐? 완전히 치사하고 비매너 아니냐는 맹비난이 쏟아진 것이죠. 중계석에 앉아있던 축구 전문가들조차
혀를 끌끌 찼습니다. 댈러스는 11명이 손흥민 1명만 수비하다가 공이 손흥민에게 가기만 하면 파울로 끊고 롱패스 한 방으로 역습을 노리는 1차원적인 전술만 반복하고 있다. 라고 혹평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댈러스가 아예 하프라인 위로 올라갈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자기 진영 깊숙이 웅크리고 앉아서 텐백 수비만 펼쳤다는 점입니다. 무승부라도 건지겠다는 완전 소극적인 자세였죠. 이것이 과연 프로축구팀이 할 만한 일입니까? 손흥민 선수 한 명 막으려고 팀 전체가 자존심을 내다버린 골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상대가 극단적으로 수비 라인을 내렸을 때는 손흥민 선수 주변의 동료들이 계속 스위칭 플레이를 가져가고 부지런히 움직여서 수비진의 시선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로스앤젤레스 FC 스쿼드에 정통 플레이메이커 미드필더가 없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비수들 사이를 가르는 창의적이고 날카로운 킬패스를 꽂아줄 사람이 없으니 손흥민 선수와 부앙가 선수가 전방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손흥민 선수는 본인이 직접 미드필드 깊숙한 곳까지 내려와서 공을 운반하고 패스를 뿌리고 득점 찬스까지 만들어내야 하는 완전한 원맨쇼 체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가혹한 환경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거친 반칙은 기본이고 팀 동료들의 지원마저 부족한 이중고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전반 43분경 드디어 손흥민 선수가 폭발했습니다. 좌측면에서 공을 받은 손흥민 선수가 상대 수비수 3명을 순식간에 제치고 박스 안으로 저돌적인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3명을 달고 뛰면서도 무게 중심을 전혀 잃지 않는 이 엄청난 피지컬과 볼 컨트롤 능력은 정말 소름 돋게 만듭니다. 각도가 좁은 상황이었지만 손흥민 선수는 과감하게 슈팅을 때렸습니다. 공이 골문을 향해 날아갔는데 아깝게도 댈러스 골키퍼의 동물적인 반사신경에 막혔습니다. 홈팬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가 머리를 감싸주며 탄식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현지 전술 전문가들이 리플레이 화면을 자세히 분석하더니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슈팅 실패가 아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 각도의 느린 화면을 보니까 진실이 드러났는데 손흥민 선수가 직접 골을 노린 것이 아니라 반대편 포스트로 달려오는 동료 마르티네즈 선수를 정확히 겨냥한 땅볼 크로스 패스였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손흥민 정도의 클래스를 가진 공격수가 저 각도에서 무리하게 직접 슈팅을 때렸을 리가 없다. 동료 미드필더의 패스 타이밍이 한 박자 늦어지는 바람에 손흥민 선수가 엔드라인 근처까지 공을 너무 깊게 몰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찰나의 순간에 직접 슈팅은 각도가 안 나온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은 것이다. 그래서 발 안쪽을 활용해 반대편으로 빠르고 날카로운 땅볼 크로스를 찔러 넣은 천재적 판단이었다. 라고 완벽하게 분석해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플레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일반 선수들은 저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슈팅을 때려 공격 기회를 날려버리는데 손흥민 선수는 찰나의 순간에 더 나은 선택지를 찾아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 최정상급 축구 지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환상적인 크로스 패스를 댈러스 골키퍼가 반사적으로 발을 쭉 뻗어서 가까스로 쳐냈고 그래서 마치 손흥민 선수가 각도 없는 곳에서 슈팅한 것을 골키퍼가 선방한 것처럼 착시 현상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현지 해설진은 이 부분을 지적하며 전반전 내내 로스앤젤레스 FC 미드필더진이 손흥민 선수에게 제대로 된 찬스 패스를 단 한 번도 연결해주지 못했다. 손흥민 선수는 자신의 장기인 가마차기 슈팅을 시도해볼 기회조차 얻지 못한 불운한 상황이다. 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전반 45분 무렵에도 손흥민 선수의 마법은 계속됐습니다. 페널티 박스고 왼쪽 바깥에서 공을 받은 손흥민 선수가 고개를 들어 전방을 살피더니 반대편에서 중앙으로 파고드는 부앙가 선수의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그리고는 수비수 3명의 키를 훌쩍 넘기는 그야말로 자로 잰 듯 정확한 얼리 크로스 패스를 찔러 넣었습니다. 이 환상적인 패스를 받은 부앙가 선수 앞에는
수비수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완벽한 노마크 1대1 찬스였습니다. 누가 봐도 무조건 골이 들어가야 하는 절대적인 상황이었죠. 그런데 부앙가 선수는 너무 정직하게 골키퍼 정면으로 슈팅을 날려버렸고 골키퍼에게 허무하게 막혔습니다. 이 장면을 본 현지 팬들은 완전히 멘붕에 빠졌습니다. 온라인 게시판에는 손흥민이 수비수들을 전부 끌어모아서 완벽하게 밥상을 차려주고 입안에 떠먹여주기까지 하는데 부앙가가 그걸 자기 발로 걷어차 날려버린다 라며 비판이 폭발적으로 쏟아졌습니다. 팬들은 손흥민 선수가 온갖 거친 파울을 당해가며 동료에게 떠먹여주는 패스를 아무리 찔러줘도 최전방 공격수가 그걸 골로 연결하지 못하니까 경기가 풀리지 않는다고 성토했습니다. 이것이 손흥민 선수가 처한 현실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플레이메이킹을 보여주면서 동료들에게 완벽한 찬스를 만들어주는데 정작 그 동료들이 결정력이 없어서 득점으로 연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속이 까맣게 타 들어가는 답답한 노릇이었을 겁니다. 결국 양팀은 0대 0으로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하프타임을 지나 후반전이 시작됐는데 FC 댈러스의 비매너 플레이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유니폼을 잡아당기는 수준을 넘어서서 손흥민 선수가 공을 터치하기만 하면 살인적인 양발 태클을 날리고 몸통을 강하게 들이받는 보디 체크를 가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차가운 그라운드 바닥에 무참히 나뒹굴게 만드는 비신사적인 플레이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관중들의 야유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게 축구냐 격투기냐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이런 거친 플레이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그라운드를 누비며 기회를 엿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후반 60분경에 극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상대 진영 중간에서 손흥민 선수가 특유의 볼 키핑 능력으로 수비수 2명의 압박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는 공간으로 파고드는 마르티네즈 선수에게 감각적으로 공을 연결했습니다. 패스를 받은 마르티네즈 선수는 페널티 박스, 오른쪽 외곽, 이른바 손흥민 존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위치에서 지체 없이 강력한 왼발 가마차기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공은 아름다운 궤적을 그리며 댈러스 골키퍼가 손쓸 수 없는 골문 상단 구석으로 꽂혔습니다. 골! 드디어 선제골이 터진 것입니다. 스타디움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수만 명의 관중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런데 팬들의 반응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모두 마르티네즈의 슈팅 폼이 완전히 손흥민 선수의 것을 그대로 복사한 것 같다라고 놀라워했습니다. 팬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르티네즈가 정확히 손흥민 존이라 불리는 위치에서 손흥민 스타일의 가마차기 슛을 성공시켰다. 마르티네즈는 손흥민이 팀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저런 정교한 왼발 가마차기를 구사할 능력이 없던 평범한 윙어였다. 분명히 훈련장에서 손흥민 선수가 직접 가르쳐준 게 틀림없다. 이것이 바로 손흥민 선수의 진정한 위대함입니다. 본인이 직접 골을 넣는 것도 대단하지만 팀 동료들의 기량까지 한 단계 끌어올리는 리더십과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마르티네즈 선수는 손흥민 선수와 함께 뛰면서 완전히 새로운 선수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월드클래스의 파급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현지 축구 전문가들이 리플레이 화면을 유심히 분석하다가 경악할 만한 장면을 포착한 것입니다. 마르티네즈 선수가 슈팅을 날리던 바로 그 순간 반대편 골문 쪽에서 리바운드를 대비해 전력으로 달려들던 손흥민 선수를 향해 댈러스 수비수가 다가가더니 아예 손흥민 선수의 목과 허리를 두 팔로 감싸 안고 뒤로 매다꽂듯이 레슬링 기술을 시전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흥분된 어조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마르티네즈의 슈팅이 골대를 빗나갔거나 골키퍼에게 막혔다면 주심은 경기를 중단시키고 비디오 판독 시스템을 가동했을 것이다. 손흥민 선수에게 가해진 명백한 폭력적인 파울을 검토했을 테고 이것은 100% 페널티킥 선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결정적인 반칙 행위였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골이 들어가는 순간에도 상대 수비수에게 레슬링을 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공의 위치와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손흥민 선수를 막기 위해 폭력적인 플레이를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FC 댈러스가 보여준 비매너 축구의 민낯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손흥민 선수가 이런 거친 플레이를 당하면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수년간 단련된 강철 멘탈로 묵묵히 경기에 집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 최고 리그에서 검증받은 월드클래스의 프로페셔널리즘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번 경기 퍼포먼스를 종합적으로 평가해보면 비록 리그 첫 골은 신고하지 못했지만 마르티네즈의 결승골을 어시스트하며 팀의 승리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게다가 부앙가 선수에게 완벽한 1대1 찬스를 만들어주었고 여러 차례 위협적인 공격 찬스를 창출했습니다. 현지 매체들의 평가를 보면 손흥민은 단순히 골과 어시스트로만 측정할 수 없는 선수다. 그의 존재 자체가 상대 팀의 전술을 완전히 뒤흔든다. 댈러스가 11명 전원으로 손흥민 1명을 막으려 했다는 사실이 그의 위상을 증명한다. 라고 극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손흥민 선수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득점과 어시스트 수치만으로는 절대 측정할 수 없는 팀 전체의 공격 조직력을 끌어올리고 상대팀의 전술을 무력화시키는 압도적인 영향력 말입니다. 로스앤젤레스 FC는 이번 승리로 2026 시즌 공식전 전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북중미 카리브 축구연맹 챔피언스컵에서 레알 에스파냐를 박살냈고 개막전에서 메시의 인터 마이애미를 완파했으며 휴스턴 다이나모도 격침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번 댈러스전까지 승리하면서 무패 행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승리의 중심에는 손흥민 선수가 있습니다. 단 4경기 만에 1골 6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 총 득점 12골 중 7골에 직접 관여했다는 통계가 이를 증명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잘하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팀을 하드캐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들이 혀를 내두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손흥민 선수가 공격의 모든 것을 기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드필드에서 공을 받아서 운반하고 패스를 뿌리고 찬스를 만들고 때로는 직접 마무리까지 하는 완벽한 원맨쇼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FC의 미드필더진이 손흥민 선수를 제대로 서포트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패스 타이밍이 늦거나 부정확한 템포로 연결하거나 창의적인 킬패스를 찔러주지 못하는 등 명백한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분석하기를 만약 손흥민 선수에게 제대로 된 미드필더 파트너가 있었다면 이번 시즌 성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압도적이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정도 성적을 내고 있다는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손흥민 선수의 개인 능력이 얼마나 경이로운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댈러스전을 통해 우리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축구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한 명의 천재가 어떻게 팀 전체를 끌어올리고 상대 팀을 공포에 떨게 만들고 동료들의 기량까지 성장시키는지를 보여준 살아있는 교과서였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마르티네즈에게 가마차기 기술을 전수했다는 팬들의 추측은 단순한 억측이 아닙니다. 실제로 훈련장에서 손흥민 선수는 끊임없이 동료들과 소통하고 자신의 노하우를 공유하며 팀의 전술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는 후문이 들려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리더의 모습입니다. 본인이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뛰는 동료들을 성장시키고 팀 전체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월드클래스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FC 댈러스가 보여준 비매너 플레이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축구를 포기하고 오직 손흥민 선수 한 명을 막는 데만 혈안이 되어 유니폼을 잡아당기고 뒤에서 밀어버리고 양발 태클을 날리고 레슬링 기술까지 동원했습니다. 이것은 축구가 아니라 격투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상대팀이
왜 이렇게까지 비매너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었느냐는 것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손흥민 선수를 절대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신사적인 플레이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친 반칙으로 흐름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손흥민 선수의 위상입니다. 상대팀을 절망에 빠뜨리고 감독을 공포에 떨게 만들고 선수들로 하여금 비매너 플레이를 선택하게 만드는 압도적인 존재감 말입니다. 퀼 감독이 경기 전에 선수들에게 손흥민에게서 단 1초도 눈을 떼지 마라 라고 신신당부했던 이유를 이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손흥민 선수는 언제 어디서든 결정적인 플레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위험천만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경기 내내 손흥민 선수는 기회만 있으면 위협적인 플레이를 시도했습니다. 좌측면에서 3명을 달고 박스까지 돌파했고 얼리 크로스로 부항객의 완벽한 찬스를 만들어줬으며 마르티네즈에게 결승골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플레이가 상대의 거친 반칙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유니폼이 찢어지고 몸이 나뒹굴고 레슬링 기술을 당하면서도 손흥민 선수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프리미어리그에서 단련된 강철 멘탈이고 세계 최고 수준의 프로페셔널리즘이라는 것입니다. 현지 팬들의 반응도 정말 뜨거웠습니다. 손흥민이 팀에 합류한 이후 로스앤젤레스 FC의 공격력이 완전히 달라졌다.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창의적이고 날카로운 플레이들이 계속 나온다 라며 극찬했습니다. 또 다른 팬들은 마르티네즈가 손흥민 존에서 손흥민 스타일의 골을 넣은 건 우연이 아니다. 훈련장에서 손흥민이 직접 가르쳐준 게 분명하다. 이것이 바로 월드클래스가 팀에 미치는 영향력이다 라고 열광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손흥민 선수를 찬양하는 글들이 넘쳐났습니다. 손흥민은 그냥 골만 넣는 선수가 아니다. 팀 전체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동료들을 성장시키고 상대팀의 전술을 무력화시키는 완벽한 게임 체인저다 라는 분석이 가장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는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넘어서 한국 축구 전체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미국 축구 팬들이 손흥민 선수를 보면서 한국 축구는 정말 대단하다. 저런 선수를 배출하는 나라다. 라고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뽕의 진수입니다. 억지로 포장하거나 과장할 필요 없이 손흥민 선수가 그라운드 위에서 보여주는 실제 플레이 하나하나가 이미 충분히 자랑스럽고 대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스앤젤레스 FC의 전승 행진은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라는 절대 강자가 팀을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중미 카리브 축구 연맹 챔피언스컵에서도 메이저리그 사커 정규리그에서도 손흥민 선수는 계속해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